안녕하세요. 알테나 씨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트렌드 키워드 10가지를 알아보고요. 미술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라이브 방송 잘 보셨나요? 전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채팅도 하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까 그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종종 라이브를 해볼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고정적으로 제가 언제 하겠다 딱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게 된다면 미리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공지를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랑 라이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3년인데요. 올해를 또 이끄는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이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 책 말고도 또 매거진이나 신문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미술계의 변화도 전반적인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 있으니까 미술계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평균 실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평균적으로 얼마다, 평균 얼마다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양극화가 오히려 도드라지죠. 이것은 경제적인 빈부격차와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빈부격차, 양극화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데요. 중간층의 소비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평균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미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예 신인이라서 내가 저렴한 가격에 막 이렇게 컬렉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잘 나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초고가의 블루칩 작가, 누구나 다 아는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의 가격 안에 있는 그런 작품들이 더 잘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좀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2022년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2023년부터는 조금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피스 빅뱅, 오피스를 떠나죠. 지금 실직자도 많지만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인구직을 해도 일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클릭률도 잘 안 나와요. 예전에는 직장인들 취업을 하면은 그 직장을 위해서 한 몸 바쳐서 막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직원들이 상전이죠. 직원들의 어떤 발전을 도와주는 회사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 문제는 어떤 업종이든 사장님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최근에 체리 슈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극단적으로 아끼는 거예요, 체리 슈머. 그래서 공유 경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공동구매 같은 건 이미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음식 배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달료를 아끼겠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끼고 쓸데없는 데는 돈을 쓰지 않으려는 어떤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덱스라는 거는 나누는 거잖아요. 분류하는 거잖아요. 이제 인간관계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온라인 관계가 많잖아요. 예전부터 페북에서 페이스북 친구, 인스타그램 친구 이런 친구들이 생기고 동창은 동창이고 이웃 그냥 같은 동네 사는 친구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여러분이랑 저랑은 유튜브 친구 또는 텔레그램 친구 이렇게 나눠야 되나? 이렇게 플랫폼이 많고 플랫폼마다 특징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유저의 성격들도 달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인덱스를 나눠서 분류를 해가지고 색인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는 좋은 경험 같아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가 꼭 가벼울 것이라는 이제 이런 선입견은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뉴 디맨드 전략 이런 것은 이제 기업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상품은 과잉되어 있고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을 만들거나 교체가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꼭 필요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이 트렌드라고 하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잘 짜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디깅 모멘텀. 이게 뭐냐면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거. 완전히 몰입해서 한 분야를 정말 전문가처럼, 내가 아마추어였지만 전문가처럼 깊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를 보시면서 한 분야를 디깅하고 계시는 거예요.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과몰입하게 되는 건데요. 약간 오타쿠적인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에 몰입해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핑을 그냥 좀 타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잘 타는 수준으로 갔다가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교양으로 듣다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함께 하다가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같이 강사를 공동 구매하는 거죠. 같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교육센터를 아예 차려버리는 그런 비즈니스로 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즐기더라도 한 가지에 몰입해서 깊이 있게 아주 전문적으로 빠져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010년 정도 태어난 아기들, 그런 아이들이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할 때부터 핸드폰으로, 엄마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자랐다는 거죠. 이게 뭔가 스마트 세대랑 아날로그가 겹쳐진 세대가 아니고 아예 스마트로 시작을 해서 스마트로 끝나는 세대라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대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까 저도 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이 친구들이 아직 학생이라 저희도 잘 모르죠. 누구도. 조만간 이 친구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소비의 주체가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삶의 방식을 정해 나갈지. 자, 이건 뭐 인간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쉽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컨트롤 당하는 방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미리 대비를 한다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장점도 있죠. 아프기 전에 대응하는 예방의학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대응을 해주는 알고리즘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는 알고리즘도 있고, 이런 현상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인데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좋다고 말을 할 수도 나쁘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고, 이걸 보니 예전에 탐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인을 잡으러 가는 거죠. 좋다고 봐야 될까요? 나쁘다고 봐야 될까요? 자, 이번에 공간력. 최근에 서울 근교에 엄청나게 큰 카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 가상 공간은 무한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공간에 대한 기대치가. 그래서 어떤 특색을 가진 체험을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문화적인
어떤 그런 공간에서는 뭐 갤러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몇 년 전부터, 몇 년이 뭐예요? 한 10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 멀티컬처 시스템이었어요. 카페나 아트샵, 레스토랑 같은 것들을 같이 운영하면서 그 공간 안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예 작품 같은 것들은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쉽고 하기 때문에 판매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색다른 장소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생각지 못했던 전시장을 만든다든지 프로젝트 전시를 만든다든지 뭔가 재미와 경험, 기억에 남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전시가 이제 디렉팅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기획한 사람들, 기획자와 관객이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전시장에서도 가깝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 큐레이터들이 앞으로는 좀 할 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소속되어서 의존하기보다는 재미있는 걸 만들어내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전부터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지금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어떤 매니아층에서만 피터팬 신드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네버랜드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지금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수명이 많이 증가했고 하지만 이분들에게도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좀 젊은이를 우상화하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린아이들이나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유치하고 뭔가 만화 같은 걸 좋아하는 그런 어른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아트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일본 작가들만 좀 독특하게 캐릭터화된 작품들을 좋아하고 많이 소비를 했다면 일본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신드롬인데요. 여러분 러버덕 기억하시죠? 석촌 호수에다가 그 오리 뿌린 거. 그 러버덕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죠? 어린애들이나 좋아할 것 같은데 어른들이 더 열광하고 거기에 돈을 썼습니다. 사람들의 욕구가 내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찾아 들어가는 뭔가 그런 것들 일깨워주는 여기에다가 많은 소비를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작년에 하우저 앤 월스 갤러리에서 런던에 있는 그루초 클럽이라는 소셜 클럽을 인수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소셜 클럽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갤러리라는 것 자체가 소셜 클럽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소셜 클럽을 인수했다는 것은 앞으로 문화예술 그리고 갤러리의 역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셜 클럽은 여기서 사람들이 밥도 먹고 파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엄선된 멤버들끼리 멤버십 클럽이죠. 멤버십 가입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또 아무나 가입이 잘 안 되고요. 예전부터 커넥이 있었던 거랑 이것을 인수하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고시안 같은 경우는 패션계랑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죠. 하우저 앤 월스는 소셜 클럽을 사서 커뮤니티의 어떤 중요성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킵니다. 최근에 소셜 클럽들이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또 유튜브도 하면서 비밀스러웠던 이 소셜 클럽의 이런 모습들을 오픈하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소셜 클럽도 젊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셜 클럽의 어떤 역할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잘 변화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이 역할은 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클럽들은 점점 인기를 잃어갈 테고요. 뭐 어쨌든 이 갤러리라는 곳의 어떤 역할이 이렇게 소셜적인 커뮤니티적인 이런 것을 좀 더 강화시키고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는 국립초상화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서 최근에 이 매표소 있죠. 이게 뭐예요? 인포메이션 센터잖아요. 여기를 인수했습니다. 아니 미술관이 이 매표소에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매표소를 전시장으로 만들기엔 너무 작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 테지만 이 매표소 지하에 빅토리아 시대의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공중 화장실. 그 빅토리아 시대의 공중 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의 변기가 훨씬 많았다고 해요. 남자 화장실이 뭐 10개면 여자 화장실은 한 5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표소를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시간을 훨씬 더 길게 늘릴 수가 있다고 해요. 메인 갤러리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문을 열 수가 없지만 여기는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길을 지나가다가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도 있고, 오픈 시간도 늦게까지 해서 퇴근을 하고 일이 끝나고도 언제든지 들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와 미술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의 주요 트렌드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트렌드를 보면서 또 미술계는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나만의 트렌드, 나만의 것을 한번 만들어 나가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